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이번 16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졌는데요. 우선은 귀국가 최후를 맞이했고 지난 회에 예상한 대로 왕의 불안증은 이 선생 때문에 더 심해진 듯하고 부연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도 밝혀졌고 또한 낙수가 무더기 안에서 왜 힘을 쓰지 못하는지에 관한 언급에 김내관의 행적을 찾아 떠난 세자와 단골레 최씨 찾아 떠난 장욱이 만나 듣게 되는 단골레 최씨와 그녀의 동생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마주하게 된 장욱과 장강의 엔딩까지 역시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엔딩을 맞이했군요. 죽도록 사모한다는 자백으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죽도록 사모한다는 눈깔이 사모의 눈깔이 아님에 정신이 들어온 걸까요? 그제서야 이 선생의 계가 귀구였음을 무덕에게 알렸습니다. 그건 이 선생이 처음부터 무덕이 환원이님을 알았다는 건데 무덕이 낙수라는 것까지도 안다는 건데 왜 무덕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인지, 왜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인지 무덕은 여전히 알 수가 없죠. 귀구회수라는 직무의 SOS를 받은 호경이 송림에 출동하고 우탁이 사수를 썼던 초연에게서 느껴지는 그 사술의 흔적에 귀구가 반응을 하니 자신의 딸을 지키려던 호경에 의해 귀구가 저세상행 당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탁의 사술이 들키나 했지만 초연이 썼다는 연인 부적에 우탁은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이게 호경의 화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호경을 막아서는 당구 때문에 당구와 호경의 관계가 공개되고 그로 인해 박쥐는 진무가 부연찾기를 미끼로 호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세자의 짝을 운운하는 호경의 말에 진무의 입김이 어디까지 뻗쳐서 호경이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된 건지까지 한 큐에 다 읽게 되는군요. 한편 귀구 제거로 한숨을 돌리게 된 진무와 왕비는 불안증에 시달리는 왕에게 송림의 위세가 왕씨보다 높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불안증을 더 부추기니 세자의 말도 먹히질 않고 환호님보다 왕좌 사수가 더 급선무인 아버지에 세자는 오늘도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데 진무의 두뇌 회로는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렇게 진무는 세자와 송림의 이간질까지 보태려는데 자기 주관 뚜렷한 세자, 이대로 쭉 진무에게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임금까지 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왕비가 사수를 행하며 진무와 편먹은 걸 알게 되긴 했지만 송림이 왕실을 치겠다 나서는 순간 진무가 장욱을 어떻게 써먹을지 시나리오가 눈에 보이니 쉽사리 움직일 수도 없고 지금 필요한 이는 장강이겠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이도 그요. 진무의 약점을 알고 있는 이 또한 장강일 테니 말이죠. 그렇게 지발로 나타나길 희망해 보는데 드디어 시즌 1에 단 4회를 남겨둔 시점에 출동인가요? 이 선생은 낙수의 칼을 장욱에게 맡기며 누군가가 그 칼을 뽑는다면 반드시 죽이라며 그러지 못하면 함께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느낌상 장욱이한테 무더기가 낙수가 되지 않게 잘 지키라는 이 선생만의 당부가 아닌가 싶네요. 스승과 제자로서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수행하고자 하는 무덕에게 장욱 또한 계약사항 첨부에 들어가고 그렇게 낙수로서 검을 뽑게 된다면 살수로서의 낙수를 세상 밖으로 내어놓은 책임을 지고 죽을 수 있게 그 칼날을 자신에게 가장 먼저 겨눌 것을 계약사항에 첨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무덕의 폭주를 막기 위한 얼음돌 찾기가 급선무라는 장욱의 말에 무덕의 마음은 심란 그 자체. 한편 집에서 쫓겨난 초연과 당구가 장욱의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초연의 시중을 들던 무덕은 부연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어린 나이에도 호경보다 신력이 높았다는 부연은 사람의 혼을 지배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니 낙수가 부실한 무덕의 몸에 들어가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낙수의 힘을 가둔 것인가 봅니다. 한편 세자는 천부관 김내관 사건에 그의 부재에 조사에 착수하는데 장욱도 김내관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고 왕비의 진짜 정체가 단골레 최씨인 것까지 유추해버리는데요. 허염도 박진도 왕비를 의심하고 그녀를 진찰 중인 윤옥에게서 자문을 구해보죠. 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니 왕비가 환원이님을 밝혀야만 진무의 약점을 줄 수 있는데 박진도 진무도 상대방의 수를 미리 알고 있군요. 우선은 환원인이 아닌 소희를 이용해 호경의 믿음을 산 후 단골레 최씨는 소희의 몸으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데요. 그러면 왕비의 몸도 혼도 저세상행 당하게 될 터이고 착착 진행되는 진무의 계획에 진짜 왕비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주월의 도움으로 단골레를 찾아 개막골로 향한 장욱 앞에는 김내관의 행적을 따라 개막골로 온 세자가 있는데요. 세자 또한 왕비를 의심하고 있군요.
김내관이 달에 한 번씩 찾았다는 개막골에서 단골레 최씨를 찾는다는 장욱과 함께 봉도령을 찾아 나서는데 장강이 이들을 미행합니다. 봉도령을 찾은 장욱과 세자는 단골레 최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20년 전에 천부간 사술 단속반에 걸렸는데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든 최씨의 생사는 알 길이 없다는군요. 근데 말이죠. 이미 불길에 뛰어들기 전 왕비가 환원되어진 건 아닐까요? 서씨 집안 사람들은 각각 생사의 등이 있다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몸에 있는 혼이 자신의 혼이 아니라는 걸 자신의 생사 등을 꺼서라도 밝히려 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최 씨에게 있었다는 동생, 엄청난 집안으로 장가갔다는 최 씨의 동생은 바로 우탁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탁도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4대 가문에 대한 복수에 불타서 호경과 결혼한 듯 하군요. 가문 보고 권력 보는 호경이 아무것도 없는 단골레 사람이랑 결혼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왕비의 몸에 들어간 최 씨의 강추였을 듯 합니다. 어째 호적이 많이 꼬일 듯 하군요. 부연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된다면 단골레 최 씨는 왕비에서 소위로 갈아탈 듯 하고 부연이처럼 사람의 혼을 지배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지에는 오르지 못한 듯한 호경은 누군가와 강제 환원당할 각이니 동생과 누나가 부녀지간이 될 판이잖아요. 한편 드디어 진유원을 입문하게 되는 소희는 우탁이 떨어뜨린 손수건에서 무덕이 지녔던 문양을 발견하고선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호경은 귀 뒤의 점도 팔에 난 상처도 똑같은 소희에 점점 더 희망을 갖게 되니 진요원으로 곧장 향해 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딱 맞춰 초영과 무덕이 짐 챙기러 오게 되고 소희가 진요원을 열려는 그때 무덕에게는 또다시 통증이 찾아들고 진요원의 문이 스르륵 열려버리는데요. 부연이가 돌아왔다 감격하는 호경에 풀린 안대에 보이는 무덕의 모습에 소희는 깨닫죠. 무덕이 부연이라는 걸요. 근데 분명 무덕이 뒤에 문양이 빛을 내고 있죠. 하지만 예고를 보니 호경은 소희가 부연이다 철석같이 믿게 된 것 같고 혹시라도 무덕이 부연인 게 밝혀질까봐 소희의 불안증은 커져가는 듯하고 소희가 가짜라는 게 무덕이 때문이 아니라 서유리 때문에 까발려질 듯한 것이 되살아난 환원인의 장욱이 위험에 처한 듯하고 뽑지 말았어야 할 검을 뽑아든 무덕에 또 다음 주 기대치는 상승 중입니다.